이건 재판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너무 재판할 때 너무 심각해. 이번 협회에서 되게 이런 활동적인 홍보 영상이나 자료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왜 돈 받냐? 자문 변호사 왜 있냐? 왜 있냐? 네, 협회 원이면서도 원이고 누가 나를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호해주나. 네, 실질적으로 많이 받을, 협회에 비는 실질적으로, 내는데 오늘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며칠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큐브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면접 보고 네, 면접 봤어요. 그때 굉장히 떨렸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사고조사위원회 그 활동을 위해서 우리랑 같이 배워가면서 그 조종사분들을 정말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뽑겠다. 이러면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게 제가 1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보다 더 떨렸어요. 그렇게 해서 4년 전부터 이 조종사 협회에 다양한 크고 작은 일들 자문도 해드리고 그리고 회의 때는 와서 참여도 하고 그리고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합법률사무소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가 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에 배정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조종사 분들 중에 제 선배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진심으로 조종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컨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그래서 거의 그거는 제가 면접 보고 나서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이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로 지금까지 4년 동안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조종사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거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활 모든 전반에 녹아 계신 것 같고 그건 저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운항 신체 검사라든지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절차를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복귀를 하면서 필요할 땐 또 자율보고까지 해야 되고 요즘엔 사실 자율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협회의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존경심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제는 제 선배님이었던 분들보다 오히려 동기나 후배님이었던 분들도 이제 막 조종사로 많이 되고 계신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그 안전 운항에만 집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이제 총 17분 정도가 이 협회의 사안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하지만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참고는 일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주로 사건을 받아서 이제 저희 팀은 제가 항공법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었죠. 항공 그리고 항공 사건이 별로 없을 때는 가사, 이혼 그리고 학폭위 위원으로도 좀 일을 했었어서 그런 쪽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는 그 노동 근로감독관으로 계셨던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육청에 계셨던 변호사님도 계시고 회계사 출신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경찰 간부셨던 분도 변호사로 계시고 해서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항공법 관련된 건 우리가 정리를 하고 형법 관련된 거는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경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님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서로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크게 저희 사무실은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송파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수서에 사무실이 있고 대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협회원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지원을 받아서 대구 사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 비용도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게 해서 대구 사건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와 처음에 2020년 9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면접을 보면서 그 나중에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땐 마음이 또 새롭더라고요. 정말 90도가 넘어가는 그 인사 있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자문계약서가 그대로 갱신되고 있어서 다시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작성을 할 때 법무법인 큐브 대표 변호사 오수진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협회는 오수진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있는 법무법인 큐브에 지원을 받고 계신 거고요. 저는 비록 좀 뭐 일부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큐브는 종합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을 같이 상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속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속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뭐 재판에 나간다기보다는 재판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조사. 그때는 고객님이랑 통화할 때가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망을 하세요. 어린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았지 나는 분명히 파트너나 대표를 보고 사건을 맡겼는데 하지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면서 그 사건의 이제 밑바탕부터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재판을 한 2년 정도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판사님 앞에서도 떨리지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아이 컨택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처음 들어온 소속 변호사님들을 조금 챙겨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주니어 변호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이 갈리는데요. 회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에 항공사에도 거의 한 분씩은 변호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LCC에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나는 송무가 정말 잘 맞는다. 그게 바로 전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파트너 변호사로 성장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고요. 본인의 팀을 꾸리게 돼요. 네, 매월마다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자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협회원분께서 속한 항공사에서 뭐 어떤 일로 뭐 상벌위원회가 열린다. 또는 이번에 뭔가 승진을 기대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된 것 같다. 이랬을 때 법률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지 또는 회사를 이직하고 싶으신데 뭐 만약에 훈련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협회원 소속 회사와의 문제들을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조종사분들이 더 좋은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운항 신체 검사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운항에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2, 3년 전에 전부 다 해결이 된 어떤 뭐 약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비행 금지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누락했다고 해서 뭐 거짓 기재를 했다, 고의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격증명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문을 드리기도 하고요. 기장님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어쨌든 그 행심이 사건들이에요. 조종사 자격증명 정지 처분이 가끔 나오죠. 뭐 항공안전장애나 아니면 뭐 사고 중사 이벤트가 있을 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 그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 보면 운항 규정이 위배된 경우에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운항 규정은 예를 들면 뭐 TV를 산다거나 할 때 매뉴얼로 젖은 손으로 뭐 그 전원을 만지지 마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만졌다고 해서 100%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주의하면 좋지만 그걸 주의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규정으로 그게 해석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게 그 각각 항공사마다 운항 규정이 다른데 그것을 근거로 회사 내에서도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조종사 자격증명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런 것들은 헌법 소원까지도 추진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헌법 소원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그 당해 사건에서는 조종사 자격에 대한 뭐 취소를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는 변호사 있어?
특히 그렇죠. 나는 기장이니까, 나는 조종사니까 항공 쪽에 조금 더 잘 알고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관련 사례가 있고 좀 승소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할 때 협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인이 있다는 것, 요 정도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라면 저희 법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법무법인 큐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조금 더 멀리 보는 일이에요. 당장 닥친 일들을 사후적으로 소송이나 어떤 그 네. 행심위에 동석을 해서 해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뭐 사실조사를 가게 될지 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조사를 만약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 때 갖고 있어야 될 매뉴얼. 지금 예를 들면은 운항 신체 검사를 회사 내부에 있는 기관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외 사례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는 예를 들면 뭐 양압기 같은 네. 그런 의료 아, 문제에 예, 있어서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예, 되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 네. 기장님은 해외에서 스테이하는 레이오버 하는 게 일인데. 예, 업무인데 그래서 그 오히려 의료 보험료도 다 납부를 하고 계시고 의료 지원을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조종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입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기관이 만약에 그 양압기라면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관계기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시를 제정을 하거든요.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할 때 우리 조종사분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 많은 개선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열 때문에 잠깐만. 네네. 잠깐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말씀. 네,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편집은 제가 할 거예요. 네, 편집하기 힘드시겠다. 괜찮아요.